1월 16일 목요일 잠금화재 출발합니다. 우리 시장 오전 10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안에서 물가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되면서 3대 지수 힘차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흐름 덕분인지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의 강세가 확인되는 오늘 시장인데요.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을 때 이럴 때일수록 더욱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과 함께 오늘 또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바로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하면 좋을 종목 잠금화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동성 화이텍입니다. 단연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LNG 관련주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어제까지 크게 오르다가 오늘 좀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화이텍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올해도 LNG 잡아주셨습니다. LNG 최근에 기대감이 가득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새 정부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투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고 이에 따라서 더 기대가 되긴 하는데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 조선주를 보는 데 있어서 네.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이 LNG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종이 많이 있어요. 컨테이너도 있을 테고, LPG도 있을 테고 한데 왜 하필이면 LNG냐. 네. LNG가 일단 첫 번째로 성가가 제일 높습니다. 한 2억 6천만 달러 정도 적당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현재 나오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대 대비 수주잔고 비율이 타 선종하고 틀리게 약간 우하향으로 살짝 꺾여 있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성가가 비싼 이 LNG가 만약에 수주잔고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조선주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일정 부분 좀 위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NG에 대한 모멘텀 향후 수주잔고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LNG 시장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도 LNG가 시장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2030년도, 31년도까지도 LNG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여요. 현재 남아있는 수주잔고만 놓고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밀려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2026년도, 7년도 이후에 인도하는 LNG 선이 뚝 떨어집니다. 그거를 메꿔줘야 되는 게 현재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느냐 요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향후 메꿔줄 이제 이러한 수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한 256 MTPA라는 규모의 LNG는 이런 MTPA를 쓰는데요. 프로젝트가 피드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 설계 단계에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로 넘어오게 되면은 척이 한 400척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5년 정도 현재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연으로 해서 2025년도부터 한 80여 척 정도가 계속해서 수주로 나올 걸로 보이고 그게 2031년도까지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2017년도 이후에 뚝 떨어지는 LNG 인도량을 그 물량으로 계속해서 채울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국내 LNG 선의 그 캐파가 1년 캐파가 한 60척에서 70척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캐파가 계속해서 꽉꽉꽉꽉 채워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SK증권에서 이렇게 파악한 리서치 센터 자료를 보게 되시면은 이게 반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LNG 하면은 어디 기자재를 봐야 되느냐 일단 이게 계속 떠오를 걸로 보이고요. 단연코 그 LNG에서 다음 타자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본행제 업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우선 수주잔고 탄탄하고요. 사실 올해는 트럼프 모멘텀이 강력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차장님께서 2031년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96 본행제를 잡아주셨습니다. 또 본행제 모멘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앞선에 말씀드린 것 조금 연장성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 LNG가 한 280여 척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한국카본하고 동성와인텍 본행제 업체들이 연 60척 정도 본행제를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한 280 나누기 60척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수주 잔고로 또 4에서 5년치 정도의 물량을 지금 현재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이 기본 설계 단계의 LNG 물량까지 합쳐지면은 본행제 업체들의 미래가 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표에서 가지고 온 NO96 본행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동성화인텍이 사실 같은 경우에는 한 30척 정도가 작년도에 캐파 증설을 할 예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오션이 저 NO96 본행제에 대한 수주를 넣었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크냐면은 저희가 본행제가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크 3라는 거가 있고요. 이 NO96이 있는데 마크 3 같은 경우는 흔히 단일 단열재를 사용을 해요. 저희 뭐 쿠팡이나 이런 쪽에서 물건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단열재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써 있는 게 이제 폴리우레탄이라는 건데 이런 소재를 쓰는 게 마크 3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쓰는 조선 업체 LNG가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마크 3를 쓰지를 않아요. 않기 때문에 저희 본행제 업체가 LNG를 수주를 했다 하면은 현대하고 삼성 거만 현재 이렇게 수주를 받는 격이 됐었었는데 요번에 하나오션이 NO96을 보성화인텍한테 넣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인 즉슨 동성화인텍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제 하나오션 물량까지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적인 성장이 계속 커져가는 단계에 있는 게 동성화인텍의 현황에 있고요. 또 요 본행제가 또 아까 전에 마크 3는 단일 분연제, 이거 이중 본행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P 곱하기 Q의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동성화인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행제 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 역시나 안정적인 수익성 잡아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동성화인텍이 왜 안정적인 수익성이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현재 저점 부분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저희가 투자 포인트가 왜 괜찮냐 이렇게 보면은 본행제 업체들은 조선업의 밸류체인상에 있어서 거의 맨 마지막 단에 들어가거든요. 실적이 반영되는 게 되게 늦어요. 저희가 흔히 피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주받고 납품까지 6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만큼 매출에 빨리빨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먼저 오르고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는데 이 동성화인텍의 본행제 업체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좀 늦게 움직이는 감이 있는데 사실 2023년도에 수주받은 물량이 현재 2025년도부터 실적에 잡히기 시작을 하고요. 그 실적이 개선되는 원년이 올해이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을 제가 추천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의 메리트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성화이텍 목표가 2만 원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대에서 집중하면 좋을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해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태웅입니다. 오늘은 조선기자재에 좀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태웅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태웅도 이번 주 내내 좀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오늘 하락을 하면서 포인트를 좀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잡아보고 계세요?
결국에는 저희 조선 업체 중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단계가 될 걸로 보여요. 오른 것들은 이미 많이 좀 올라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태웅으로 보고 싶은데요. 엄청 싼 거는 사실입니다. 주가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될 걸로 보이고요. 제가 표에서 가지고 온 것처럼 태웅의 그 매출 구조를 보면은 풍력에 대한 설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선하고 선박 엔진 부분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사실 선박 엔진 부분이 최근 2020년대부터 이렇게 수주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2020년대에 매출 비중의 한 6%, 7%밖에 안 됐었던 게 현재 한 15%대까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저점 부분에서 크게 못 올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풍력 설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요 풍력 설비에 대한 것만 조금 더 잡아준다면은 이 태웅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져서 조금 본격적으로 올라갈 걸로 이렇게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특히나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에서 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목표가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태웅의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가격 전가를 잡아주셨어요. 가격 전가를 잘하는 회사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업황이 좀만 풀리면 태웅은 가격 전가를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지는 회사가 맞습니다. 태웅의 그 탄소강 제품 스프레드를 놓게 보게 되면은 사실 2020년도에서 2023년도에 제품 가격 대비 스프레드의 비중이 한 60%대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마진을 금방금방 전가를 잘 한다는 거고요. 2022년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조선에 대한 붐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었던 그때쯤이고요. 이때 이 회사가 ROE가 굉장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었었는데 결국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이나 선박 엔진은 괜찮으니까 그거는 둘째 치고 앞에 풍력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다행히도 2024년도 4분기에 하부 구조물 플랜지 초도 물량 수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풍력 쪽이 현재 업황이 되게 좀 안 좋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유럽 쪽에서는 풍력에 대한 이 설치량 추이가 사실은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숫자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2023년도 기준으로 유럽의 해상 풍력 설치량이 한 4,500메가와트 정도 됐는데 2025년도에는 한 8,100. 그리고 2028년도에는 1만 9천까지 점프업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독보적인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는 하부 플랜지 구조물을 만드는 태웅의 업황도 이제 풍력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괜찮아지는 모멘텀으로 봐야 되고 그것마저도 이제 좋아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전가력이 좋기 때문에 네.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현재 PBR 기준으로 한 0.3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저평가 메리트가 이제 부각되는 게 2025년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황이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더 기대가 되는데 세 번째 키워드는 뭘로 잡아주셨을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태용의 세 번째 키워드 실적 잡아주셨어요. 이야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제 2025년 더 본격적으로 나아질지 가격 전략은 얼마 잡아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싶고요. 네. 현재 뭐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는 뭐 이제 모멘텀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이끄는 개별 종목단 위주의 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해라고 보게 된다면 태웅도 그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현재 증가하는 와중에 저 ROE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6%대에서 한 8%대까지 이렇게 상승으로 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평가 모멘텀인 PBR이 0.3배다. 요게 부각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실적 쇼크를 극복하고 실적 개화의 가능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상으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